자, 그래서 이제 검증 방법으로 좀 자세하게 들어와서 홀드아웃 밸리데이션은 이제 제일 기초적인 방법이죠. 그래서 그냥 이제 일단은 이 밸리데이션 셋을 왜 나누냐? 요거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만약에 이게 없으면요. 밸리데이션 셋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? 이게 안 보이면 훈련 데이터셋만으로 판단해야겠죠. 그러면은 사실 이게 오버피팅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. 그냥 이것만 보고, 그러니까 이게 없어요. 밸리데이션 결과를 모르면 이것만 보고 와, 학습 잘 됐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.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거를 뭐 서비스로 릴리즈했어요. 그러니까 뭐 서비스로 릴리즈하거나 어쨌거나, 그러니까 그냥 학습하고 끝낸 게 아니라 또 사용자가 쓸 수 있게 했어요. 그랬으면 어떻게 될까요? 우리가 이제 이 결과를 모르지만 만약에 이 결과를 보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테스트셋에 넣는 순간 이 훈련 데이터셋만큼 결과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. 더 박살난 결과가 나오겠죠. 네. 그래서 학습하는 중에 이 밸리데이션 상태를 보고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셋의 성능이 잘 올라오는지까지 해서 맞춰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즉 전체 데이터셋을 뭐 그냥 다 트레이닝에 써도 되겠죠. 그냥 예를 들면 1000장이 있다. 그냥 1000장 다 학습시키고 그냥 그러고 파란색 줄만 이 학습만 잘 나오면은 오케이 그냥 그다음부터 서비스해. 이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1000장이 아닌 실제 어떤 뭐 유저가 어떤 뭐 나오면서 그러니까 의료 인공지능이면은 이제 실제 병원 현장에서 새로 찍힌 사진을 판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얼굴 인식이나 이런 자연 쪽이면은 어쨌건 뭐 어플을 통해서 그냥 그대로 배포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와서 뭐 안면 인식 하자마자 잘 안 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. 네. 그래서 검증 세트로 모델이 적합하게 훈련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여기 보시면 좀 지울게요. 모델이 이렇게 적합하게 이거 적합하게 학습 안 되고 있는 거죠. 요게 적합하게 잘 학습이 되고 있는 거고 이렇게 적합하게 잘 학습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테스트 세트로는 최종적으로 모델의 퍼포먼스를 확인. 그래서 이게 필요해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이게 아니라 이제 뭐 이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말한 대로 학습 데이터를 부터 늘리거나 모델을 경량화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밸리데이션도 결과가 잘 나왔어요.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남은 테스트셋 한 100개 정도로 테스트를 해요. 뭐 그렇게 해서 100개 중에서 뭐 95개를 맞췄다. 그러면은 이 우리 모델의 분류 정확도는 95%입니다. 뭐라고 이제 발표를 하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유저들한테도 이런 경우에 이제 설명이 되죠. 5% 정도는 틀릴 수 있습니다. 그 점을 감안하고 사용하십시오. 라고. 네.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간다는 거죠. 네. 그리고 테스트셋을 하나 사실 또 빼야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 근데 사실 이렇게 또 그냥 최종적으로 빼지 말고 어쨌거나 근데 밸리데이션이 이거 학습에 사용 안 한 거라면서요. 밸리데이션이. 그냥 이렇게 안 나오고 밸리데이션도 이렇게 잘 나오면 예를 들어서 이때 제일 높았을 때 밸리데이션이 제일 높았을 때가 뭐 예를 들면 98%라고 치면 그냥 98%라고 해서 서비스 그러니까 뭐 배포해도 되지 않나요? 그러니까 모델을 종료하고 뭐 배포를 하거나 논문을 쓰거나 하면 되지 않나요? 라고 이제 질문할 수도 있겠죠. 틀린 말 아닐까요? 이거 학습에 사용 안 했다면서요. 밸리데이션 세서. 이거 학습에 사용 안 했는데 그냥 학습하는 중에 잘 나오면 쓰면 되잖아요.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이제 여기 말한 인포메이션 릭, 정보가 누설됐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검증 세트의 이런 성능을 가지고 모델 하이퍼 파라미터로 조정하면서 성능이 잘 나게 할까. 이걸 이제 사실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어떻게 뭘 조정해서 뭐 데이터셋을 바꾸거나 모델을 간소화시키거나 아니면 이러한 추가적인 기법들을 써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왔던 검증 셋의 이제 그 결과를 이런 식으로 해서 퍼포먼스를 올릴 거란 말이에요. 이 모델에. 근데 이 퍼포먼스를 올리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이 밸리데이션 셋의 성능이 잘 나오도록 뭔가 모델을 바꾸거나 모델을 경량화하거나 추가적인 기법들을 넣었을 텐데 요것도 사실은 이런 건 우리 사람이 하는 과정이죠. 이거는 사람이 어떠한 추가적인 학습 기법을 넣거나 모델의 파라미터 같은 걸 조정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즉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게 결과적으로 그 파라미터 자체도 요 밸리데이션 셋에만 약간 특화된 조정일 수도 있다는 거죠. 우리가 사람이 조정. 그러니까 학습하는 것 자체는 모델이에요. 모델인데 이 모델이 밸리데이션 셋도 더 잘 학습할 수 있도록 뭐 파라미터를 조정하거나 모델의 크기를 키우거나 크기를 줄이거나 뭐 추가적인 기법들을 더하거나 이런 식으로 할 텐데
뭐 혹은 레이어 숫자를 늘리거나 층을 더 늘리거나 좁히거나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모델의 크기를 뭐 줄였다 뭐 혹은 키웠다 하는 게 결국 그 뭐 필터 숫자를 필터 숫자를 늘리느냐 줄이느냐, 층 수를 늘리느냐 줄이느냐 이런 소리거든요. 그런 게 다 파라미터예요. 그런 파라미터 자체가 이 밸리데이션 셋에만 좀 특화돼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. 즉 우리 사람이 밸리데이션 저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 검증 데이터 셋의 정보가 결과적으로 모델에 이제 들어갔을 수가 있다는 거죠. 우리가 그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과정이.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밸리데이션 성능만 보고 만약에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올라왔으면 아, 밸리데이션 잘 나왔네 하고 내기보다는 한 번 더 안전하게, 즉 이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조차 쓰이지 않은 최종 테스트 셋으로 마지막에 얘는 그냥 진짜 딱 한 번, 그러니까 파라미터 조정 과정조차도 필요 없는 진짜 그냥 모든 게 다 끝나고 나서 딱 한 번 테스트하는 용도로 요걸 하나 사실 빼놓는 게 좋다는 겁니다. 네. 그래서 밸리데이션은 이제 학습이 잘 안 나왔을 때 모델을 조정할 때도 이걸 보고 쓰이니까 그 과정에서 정보 누설이 좀 나올 수도 있으니 이 정보 누설조차도 되지 않도록 최종 테스트셋 하나 빼주는 게 좋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. 그래서 그냥 이렇게 칼로 정확히 칼같이 딱 쫙쫙 데이터셋이 있을 때 딱딱딱 나누는 거를 이제 홀드아웃 밸리데이션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그럼 K-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뭐냐? 아까 이제 전에 ACS 뭐 3분할로 했는데 똑같아요. 이거 테스트셋은 어디다 따로 빼나요? 네. 근데 사실 여기서 파란색이 이 표는 테스트라고 하긴 했는데 이건 제가 어디서 이제 이 사이트에서 적절한 그냥 그림을 가져오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엄밀히는 지금 여기서 이게 밸리데이션이고 제가 글씨가 안 예뻐서 죄송합니다. 밸리데이션이고 이건 그냥 테스트 셋은 아까처럼 또 따로 빼놓고 테스트 셋이 아닌 폴드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스플릿 1 첫 번째 학습 때는 폴드 1을 밸리데이션으로 쓰고 나머지 폴드 2, 3, 4, 5를 학습에 사용합니다. 이렇게 한번 학습을 해서 매트릭 뭐 분류 모델이면 뭐 지금은 근데 제가 계속 지표는 정확도만 있으니까 예를 들면 정확도. 그리고 두 번째 모델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알겠죠? 두 번째 폴드를 밸리데이션 쓰고 폴드 1, 3, 4, 5를 학습에 사용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게 또 한번 학습해서 결과 내고 세 번째 모델에서는 이번에는 폴드 1, 이번엔 폴드 3만 밸리데이션 쓰고 나머지 1, 2, 4, 5를 학습시키고 그런 식으로 폴드 4, 5까지 각각 해서 총 5번의 모델을 만든다는 거죠. 이렇게 만든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. 그냥 이 중에서 이 5개 모델 중에서 제일 성능 잘 나왔던 애, 그나마 제일 좋았던 애로 써도 되고요. 그리고 근데 또 하나가 있죠. 그 전에 먼저 질문, 이거 폴드는 그럼 무슨 기준으로 나누나요? 이 5개? 그냥 데이터셋을 막 랜덤하게 섞은 다음에 그냥 정확히 퍼센트별로 뭐 예를 들면은 계속 미리 말했지만 테스트셋 뭐 100장은 빼놨다 치고 학습 데이터셋 1000장 중에서 이 1000장을 그냥 막 랜덤 섞은 다음에 예를 들면 지금 폴더 다 쓰니까는 20%씩 200장씩 200장, 200장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. 아니면은 이제 이것도 2강 때 한번 간단히 설명했는데 EDA라고 해서 이제 Exploratory Data Analysis라 해가지고 이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 해가지고 이거는 뭐 제가 주로 의료에서 많이 했으니까 의료에서 한 걸로 치자면은 뭐 예를 들면은 각 환자별의 어떤 뭐 CT 영상이 이런 걸 거 아니에요. 그럼 이 CT를 찍은 환자의 어떤 뭐 성별, 뭐 나이대, 뭐 10대인지 20대인지 30대인지 40대인지 50대인지 60대인지 혹은 뭐 그 외에도 뭐 이게 의료 영상 수업은 아니니까 뭐 예를 들면 의료 영상만의 어떠한 그런 뭐 특징들 뽑아낼 수 있는 뭐 의료 영상 결과적으로 이제 이 방사선을 쐬니까 방사선 쐐기라든지 뭐 하여튼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데이터셋의 전체에 대한 분포를 막 뽑아요. 나이 분포는 어떻고, 뭐 성별 분포는 어떻고, 방사선량 쐐기 분포는 어떻고 이런 다음에 그 분포를 기반으로 최대한의 이 5개 폴드에다가 골고루,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폴드 3에는 남자만 들어가고, 폴드 4에는 여자만 들어가고 이러면은 이제 이 폴드 간에 어떠한 이제 그 격차가 생기겠죠.
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실 폴드 3 밸리데이션, 폴드 4 밸리데이션 했을 때 이거는 남성에 대한 검증 결과, 이건 여성에 대한 검증 결과로 바뀌게 되니까 사실 그런 경우 별로 좋지가 않아요. 그래서 보통 EDA라는 걸 통해서 이 데이터의 특성들을, 여러 가지 특성들을 다 그 분포로 본 다음에 최대한 그 분포가 다 골고루 들어가게. 그러니까 물론 예를 들면 남자 비율이 6대 4, 남녀 성별 비율이 예를 들면 6대 4였다 라고 하면은 그래도 각각 폴드 1, 2, 3, 4, 5에 물론 동일하게 다 6대 4, 6대 4, 6대 4, 6대 4, 6대 4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뭐 그 비율과 비슷하게 뭐 7대 3, 뭐 혹은 5대 5, 뭐 아니면 뭐 5대 3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해도 뭐 얼토당토하게 한 폴드에는 남자만 다 들어가고 막 이런 일은 막는다는 거죠. 근데 이제 그게 성별뿐만 아니라 나이대, 뭐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진짜 EDA를 통해서 그 분석한 여러 이 데이터 특징들의 그 분포가 최대한 골고루 다 들어가도록, 이 모든 분포가 골고루 다 들어가도록 폴드를 나눠주는 걸 이제 EDA라고 합니다. 사실은 그래서 이제 학습 전에 이렇게 데이터 엔지니어링, 말 그대로 데이터셋을 엔지니어링해서 EDA를 통해서 정확하게 폴드를 나누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. 네. 근데 물론 뭐 그렇게 근데 데이터셋 숫자가 애초에 너무 많다. 막 무슨 100만 장, 뭐 사실 저는 의료계에 있다 보니 그렇게까지는 안 해봤는데, 근데 사실 제가 지금 하는 대학원 쪽에서는 현미경으로 직접 그 세포를 찍는 곳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막 진짜 수십만 장씩 한 번에 찍어낼 수도 있어가지고 뭐 이쪽은 제가 그래서 그렇게 뭐 빡빡하게 EDA를 안 하고 뭐 그냥 랜덤으로 하기도 하는데, 근데 보통 그래도 그렇게 되더라도 EDA를 하는 게 낫죠. EDA를 해서 보통 그렇게 폴드 나눠줍니다. 그래서 그렇게 폴드를 나누고 나서 이제 각 폴드별로 이렇게 성능을 내면, 네. 그래서 사실 2번을 막기 위해서 EDA를 하는 거긴 해요. 네. 그래서 최대한 이 각 폴드별로 편차가 안 나게 EDA를 하는데, 만약에 이제 편차가 클 때도 이제 도움이 된다라는 소리는 뭐 그냥 랜덤하게 이렇게 폴드를 1, 2, 3, 4, 5 나와서 결과가 나왔을 때 이 각각 나온 결과를 성능이 제일 잘 나온 애 하나만 써도 되고, 아니면은 이 각각 나왔던 결과를 어떤 평균하는 식으로 써도 됩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얘는 뭐 예를 들면 계속 지금 예시를 개 고양이를 들게요. 개 고양이를 한 다음에 고양이 사진을 넣었어요. 그렇게 해서 고양이일 확률이 뭐 얘는 0.9, 뭐 얘는 0.8, 얘는 0.6, 얘는 뭐 0.8, 얘는 뭐 0.9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치자면, 그러니까 이거를 0.9부터 이거를 다 평균 내서 어떤 평균 수치로 뽑아내도 되고, 아니면은 이제 뭐 우리 꼭 투표하듯이,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0.9, 0.8면 얘는 뭐 0.4였어요. 그럼 얘는 고양이라 판단하고 얘는 고양이라 판단한 건데 이 세 번째 모델은 고양이라 판단 안 했고 얘는 또 고양이라 판단했고 얘는 고양이라 판단했고 이러면은 4대 1이니까는 요때는 그냥 고양이라고 치자. 이런 식으로 각 모델별로 어떠한 투표하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써도 됩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 평균적인 에러 비율들을 각 폴드별로 좀 다양하게 볼 수 있으니까는, 그리고 폴드별로 물론 애초에 EDA를 통해 나누지만 그래도 편차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합쳐서 평균을 내거나 아니면은 각각 나온 결과에 대해서 평균 아니지만 어떠한 그런 투표 방식, 다수결 방식으로 결정하거나 하면은, 이런 우리가 밸리데이션 셋을 어떻게 줬냐에 따라서 모델이 막 흔들리는 게 아니라, 그러니까 아까 말한 또 밸리데이션 각 모델별로 뭔가 이렇게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파라미터 조정하면 정보 누설이 될 수도 있는데,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특정 밸리데이션 결과에만 모델이 종속되는 게 아니라 여러 모델들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모델들의 결과를 어쨌든 합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걸 앙상블, 모델의 결과를 합친다, 조화롭게 합친다라고 표현하는데, 그래서 앙상블이라고 하는데, 이 앙상블을 하면은 특정 폴드를 밸리데이션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, 즉 예를 들면 홀드아웃 밸리데이션을 하나만 사용할 때와 달리 결국 이 데이터셋 전체에 대해서 한 번씩 다 돌린 다음에 검증을 하게 되니까 데이터 분할에 따른 편차도 줄어들고요. 그리고 평균적인 에러 레이트를 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기는 거죠. 네. 그리고 데이터셋이 부족할 때도 이걸 많이 씁니다. 데이터셋이 충분하지 않을 때 이렇게 하면은 모델이 5번 학습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는 약간 효과는 마치 예를 들면 원래 아까 말했던 이게 1000장이라 치고 20% 200장씩 폴드 나눴다 쳐요. 홀드아웃 밸리데이션이 이렇게 한 번만 학습하고 그 모델의 결과를 내면은 학습 데이터가 사실 800장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, 만약에 이렇게 5번 해서 그 5번 결과를 합치면은 마치 효과는 800, 800, 800, 800, 85, 40 총 막 거의 4000장으로 학습하는 것과 같은, 물론 이제 중첩되긴 하지만 그 중첩된 결과들을 합쳐서 뭐 평균이던 다수결이건 결과를 내니까
결과적으로 이제 학습 데이터도 더 많이 쓰게 되는 효과를 주는 거죠.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건이 되면 보통 K-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합니다. 특히나 데이터셋이 한정되고 부족관상에서는 더더욱 이걸 해줄수록 좋아요. 그래서 항상 EDA를 하고 EDA를 통해서 최대한 그래도 편차가 없게 폴드를 나눠주고 그런 다음에 여러 번 학습을 하면은 그래도 물론 최대한 편차가 없게 EDA로 나눠줬지만은 그럼에도 생길 수 있는 편차 또한 5번 학습해서 각각의 모델을 합치다 보니까는 편차도 줄어들고 평균적인 에러 레이트를 계산할 수 있게 돼가지고 여러모로 장점이라는 거죠. 그래서 케이스 폴더를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. 근데 물론 학습 데이터셋 숫자가 너무 많고 학습 한 번 하는데 한 폴드 하는데 뭐 예를 들면 한 번도 뭐 2, 3주씩 걸린다.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논문을 어느 시기에 어느 학회에 발표를 해야 되고 혹은 제품을 어느 시기에 이제 릴리즈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경우 그런 식으로 이제 현실적인 시간, 리소스 투자가 안 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홀더와 밸리데이션을 해야죠. 네. 그때는 홀더와 밸리데이션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으면 이 크로스 밸리데이션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방법이 애초에 이렇게 나눠놓고 모델 5번을 해도 되고 뭐 아니면 이제 막 그런 방법도 있어요. 학습 한번 아까 위에 에폭 학습할 에폭 할 때마다 막 계속 이 섞은 다음에 밸리데이션 따로 빼고 밸리데이션 따로 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. 네. 하여튼 뭐 이제 이거는 결국 우리가 데이터적으로도 어떻게 더 학습하냐에 따라서 방법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나눈 것뿐만 아니라 막 한번 학습할 때마다 이걸 다시 섞은 다음에 그때마다 폴드를 막 또 새로 빼주는 막 이런 식의 셔플링을 하면서 K-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 하는 뭐 학습 방법도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.